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여기는 이랑이랑입니다. 이렇게 조용한 오프닝도 있네요. 저희가 누가 먼저 할지 눈치 싸움 중이었어요. 맞아, 박수 누가 치나 치나 안 치나 눈치 보는 중이었어요. 오늘의 선두를 달리는 펭귄은 뚝비님이었네요. 그러게요. 근데 제로님 진짜 눈치를 살피시느라고 눈이 이렇게 양옆으로 쭉 가셔가지고 매직아이 보는 것 흔들리는.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먼저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편이라서 맞죠. 오히려 저는 너무 말이 많나? 좀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잘 들어주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오늘은 눈치를 좀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쩌다 보니 첫 번째 펭귄이 됐네요. 미영님도 다음엔 첫 번째 미역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첫 번째로 그 말문 트는 그런 역할이요. 해보겠습니다. 이런 매갈이 없는 대답을. 제가 사실 오늘은 되게 피곤한 상태인데 아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시험이 끝났거든요. 아, 이거는 박수 칩시다. 아 진짜 부럽다. 아 진짜? 뭐지? 하나도 안 부러워하는데? 아니 부럽죠. 시험 아, 네. 끝났다는데 기분 얼마나 뭐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 오늘 네. 하루가. 미영님은 언제 끝났어요? 저 오늘 끝났죠. 오늘. 진짜 아. 똑같구나 네, 둘 다. 1시 반쯤에 끝나서 망했네. 점심에 뭐 먹지? 하는 맞아요. 생각을 하고 학식을 어. 먹었습니다. 맞아요.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둘이서 이제 고학번 되니까 미련이 없다 시험에.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이제 잊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면서 진짜 재밌게 웃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험 둘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둘 다 어떻게든 짠 듯이 둘이서 녹음을 하러 이렇게 오셨잖아요. 시험 끝난 날에. 평소에는 그러면은 시험 끝난 날 당일을 혹시 어떻게 보내시는지 뭐 자기를 위한 선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본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자야죠. 저도 왜냐면 아. 그날 전날에 엄청 피곤했으니까 일단은 뭔가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일단 놀러 가자 하고 어떻게든 몸을 끌고 홍대든 신촌이든 어디를 누비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시험 끝났다 빨리 가서 자야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랑 시간표가 겹치지 않기도 하고 제가 대체 과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 친구들이 대체 과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시험 끝난 날엔 요즘엔 그냥 집에 가자 이러고 집에 가서 자든 아니면 놀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되게 의아했던 게 시험 끝나면은 정말 이때만을 기다렸다면서 당장 끝나고 바로 놀러 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의 항상 마지막 날은 약간 저를 위한 선물처럼 거의 시험 끝나고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영화를 예매를 하고 오. 바로 그냥 거기 가서 영화가 보고 저녁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았거든요. 혼영하셨었나요? 네, 거의 혼영할 때도 있고 뭐 운이 시간 좋아서 맞으면? 친구 맞으면은 같이 데려가기도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어떤 거였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봤던 게 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휴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억에 뭔가 루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픽사? 네, 맞아요. 맞죠. 제가 그랬죠. 저 피곤하다고. 아, 제가 이게 맞장구를 안 치니까 지금 빈 이럴 공간이 수가. 또 이렇게 의기양양해지는 제를 저희의 대들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그냥 말이 많은 것 뿐인데. 오디오 컨텐츠에서 말이 많은 거 아주 중요한 특성이죠. 맞아요. 근데 저는 입 다물고 듣는 것도 되게 좋은 그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이거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사실 저희 자리가 되게 가깝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또 리액션을 보면서 서로 제스처를 한다던가 그런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합이 맞아가는 느낌? 그렇죠. 뭔가 점점 회차를 거듭할수록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7회까지 왔는데 둘 다 어떤 기분이에요? 저희 약간 이거 단골 질문이잖아요. 몇 회 했는데 오늘 어떠신가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런 거. 어땠어요? 지금까지. 숫자가 7로 넘어가니까 확실히 뭔가 변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5, 6까지는 중반이라고 보더라도 7부터는 확실히 후반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네, 이만큼이나 왔네? 이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끝이 진짜 보이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쉬워요. 벌써부터. 이렇게 항상 이별을 빨리빨리 준비하는 편이어가지고 7이라고 하니까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뚝비님은요? 저는 중반부에 사실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게 녹음하는 게 너무 내가 익숙해진 게 아닌가? 그냥 와서 매주
하루 모여가지고 이렇게 녹음하고 와서 말하고 편집만 하면은 끝나는 일이니까 그런 거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본래의 의미를 좀 잃었나? 초심을 잃었나? 라는 생각을 좀 음.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쉬면서 이전 방송들을 다시 들어봤어요, 저도. 오. 그러니까 뭔가 이 자리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많이 리프레시한 것 같아가지고 네, 아마 7회가 기점이 될 것 같은데 더 잘하려고 하기보다 좀 마음 내려놓고 원래 초심을 찾아서 네, 계속 가는 뚝비 하겠습니다. 오, 오늘 안 그래도 뚝배님이 가져오신 스크립트가 어, 길이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항상 이렇게 뚝비님은 스크립트를 직접 뽑아서 이렇게 뭔가 적어 오시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배워요. 저는 진짜 그냥 머리만 들고 오는데 저희가 하는 말도 받아 적으시고 할 때 보면은 아, 진짜 이랑이랑의 진심이구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든든하죠. 뚝배님이 초심 찾는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항상 아쉬워하지만 말고 지금 여기 와서 말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자. 나는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음. 지금 열심히 하자. 여기 와서 말하는 게 평생 기록되는 거니까. 그런 거. 저희 영상 평생 업로드 해두는 건가요? 아, 평생 당연하죠. 유튜브가 없어질 때까지. 뭔가 음. 50살에 나에게 건네는 음성 편지 같은 느낌이 지금 막 좀 오. 나는 것 같아요. 프롤로그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게요. 뚝배님이. 네네, 맞아요. 미영님은 저희 거 방송 들었어요, 다? 아, 저 다는 안 들었고 재밌었던 것들 몇 개? 시험 기간은 특히 좀 되게 재밌었어요. 아, 물론 검수할 때? 뭐라 해야지? 피드백 할 때는 다 들어봤었는데 나온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맨날 들어요. 오, 다른 진짜요? 팟캐스트 듣는 것처럼. 우와, 오. 진짜 찐으로 이랑이랑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셨네요. 저희 한 조회수 10 정도는 책임지고 계신 거 그러게.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돌려가며 들어가지고 어. 지금은 다시 2회 꿈 얘기 듣는 중. 와, 오. 사망님이랑 거의 혼자 친구하고 있다니까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어. 그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네. 뭔가 생각나는 거나 느끼는 게 있어요? 음, 글쎄요. 저희가 편집할 때는 진짜 많은 신경을 쓰잖아요. 네. 말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는 안 했어도 됐다. 음. 충분히 잘하고 있다. 오. 그리고 제 목소리인데도 너무 재밌는 게 전 항상 웃겨요, 스스로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진짜. 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아, 맞아. 그쵸, 그쵸. 이랑 나랑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인사드리네요. 7회 나랑을 맡은 제로입니다. 우울과 무기력은 제가 제안했고 또 제가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주제예요. 용기를 내고 평가하지 않고 편이 되어주는 이랑이랑을 처음 구상할 때부터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어쩌면 제게 가장 가까운 주제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리 가볍게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다 보니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누군가와 이 얘기를 탁 터놓고 편하게 얘기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최근 나랑을 맡았던 관계편에서 저의 뒷면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좀 우울한 면들. 사실 오늘도 주제만 보면 예상하실 수 있는 방식?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우울하고 왜 사는 게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울을 다루고 싶었던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였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한 계기로 후배를 하나 알게 됐어요. 근데 저랑 같은 과에 저랑 같이 당찬 성격이고 근데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서 중도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과거의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겹쳐 보였어요. 저맘때 저는 언젠가 이런 경험을 하기를 바래왔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응원하는 거, 누군가에게 너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나도 이런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교수님도 있었고 나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존재한다는 걸 알려줄 누군가가 있었다라면 그러면 내가 그때 조금이나마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저 지금 되게 괜찮아요. 물론 이 우울감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분이라는 게 뚝딱하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울과 무력감이라는 친구와 언제까지 어깨동무를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은 있지만 적어도 제가 겪었던 깊은 수렁보다 더 깊은 우울에 빠져도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많은 것을 잃을 테고 그 우울을 겪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을 거고 더 중심 있고 단단한 심지와 또 스스로를 다루는 방식을 얻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선배미 뿜뿜하면서 여러분의 우울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저 우울 선배 진짜 필요해요, 지금. 그래요? 우울해요? 아니, 저는 제가 우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우울을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정의하고 겪어본 사람들의 얘기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주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려웠는데 많이 들으려고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두 분 이야기를. 그래서 마침 옆에 우울 선배가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무기력엔 종종 빠지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인생 노잼 시기가 굉장히 주기적으로 오는데 그때마다 이거 좀 우울한가? 우울증인가? 생각하면서 우울증 테스트를 한번 해보곤 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좀 긴가민가 했었다가 인생에 또 재밌는 컨텐츠가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갔었던 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울 선배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인가? 하는 것도 느껴보고 싶네요. 맞아요. 우울증이랑 하는 거, 그리고 무기력이라는 게 사실 한 페이지 차이거든요. 되게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음, 되게 재미있는 게 없는 상태가 하루 종일 그리고 1년을 넘어서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게 좀 우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음, 어, 비록 저는 되게 심각한 우울을 겪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울을 겪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항상 옆에 있거든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울해 할 때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고 하는 방식을 알아두면은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문을 터봤습니다. 대학교 후배를 한번 만나시고 이런 시기에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구나 하면서 이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방금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게 특히 이런 게 저는 어린 시절의 우울에 좀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나 아니면 초등학생 때 이럴 때는 다들 그냥 어른들이 나가서 뛰어놀아라 그냥 많이 웃고 행복하면 됐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되게 많은 순간에 항상 기쁘기도 했었지만 뭔가 이게 슬픔인가 우울인가라고 했던 좀 불안한 감정들도 많았는데 그거를 좀 형용할 단어를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우울이라는 단어 혹은 뭐 실패 뭐 슬픔 이런 단어를 학교에서 혹은 집에서 배우기보다 그냥 항상 뭐 꿈, 기쁨, 막 즐거움 이런 것만 항상 뭐 저 심지어 책조차도 뭐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되게 예민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저도 어린 시절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여러 감정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면 좀 우울에 대해서 생각을 좀 빨리 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 특히 우울 혹은 무기력 이런 감정들은 부정적이라고 낙인을 확 찍어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숨기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저도 되게 많이 숨겼었어요. 이걸 얘기하기까지, 꺼내놓기까지. 많이 밖에 꺼내놔야 이게 음, 상처가 좀 딱지가 생기지. 그냥 혼자 묻어두고 살면은 언제, 얼마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나 혼자 겪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얘도 얘기하고 쟤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밖으로 가시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즐거운 생활 이런 건 배우는데 우울한 나의 감정, 부정적인 나의 감정 이런 건 배우지 않으니까 뭔가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그런 식으로 많이 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치료할 생각도 감히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뚝비님 말씀도 들으니까. 음. 그리고 오늘 우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나왔지만 사실 저도 우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그리고 저의 경험조차 제 하나의 경험이니까 되게 주관적이고 우울이 스펙트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도의 음, 차이는 있지, 누구나 울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요. 새벽만 되면 울적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잘 다루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우울은 고2 중반부터 시작해서 입시와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심했고, 그 뒤에 1년 휴학을 하면서 약 4년간 겪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되게 흔해요. 가족 갈등과 학업, 고3이었으니까요. 미래가 불확실했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외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뭔가 잘하는 학생이었고 모범생이었는데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또 당시에 제가 동생들이 너무너무너무 어려서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학업에 손을 떼버렸어요. 근데 명목상 고3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불안감에 미쳐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감에 압도돼서 더 공부를 못하고 이런 나쁜 사이클에 갇혀버렸어요. 나중에는 친구도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저 스스로의 감정에 둘러싸여서 고립되어 갔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저희 학교는 개인 책상에 올릴 수 있는 칸막이가 있었거든요. 우와. 그 칸막이를 올리면 저 하나의 세상인 거예요. 저 하나만 있는 방이 생겨서 그 안에 숨어서 자거나 책 읽거나 아니면 덕질을 하면서 현실을 회피하거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질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레고 너무 신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아파요. 저의 과거에 가장 슬픈 시기를 함께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와중에 논술로 대학을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의 새 출발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이제부터 진짜 잘해봐야겠다. 지금까지 내가 망쳐놓은 공부나 생활이나 또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 다시 세워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다들 그렇잖아요. 신입생이니까 설레고 기대되고. 그러다가 다시 조금씩 우울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전공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덜컥 들어왔는데 수업을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여기가 영어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영어 수업이고 교수님들도 외국인이고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외국 살다 온 사람들 아니면은 진짜 외국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는 저와 같이 순수한 한국인을 슈퍼코리안이라 불러요. 근데 저는 슈퍼코리안도 아니고 그냥 코리안이었단 말이죠. 컨텐츠도 경제, 정치 그런 거 배우는 거였는데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리에 못 앉아있기 시작을 했죠. 앉아있으면 숨이 막히는, 실제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고요. 또 되게 답답했어요. 심장이 뛰고요. 그래서 시험 중간에 뛰쳐나가기도 했고, 전부 빠지게 됐죠. 집에 혼자 있을 때 너무 작은 과제들, 예를 들어서 뭐 출석하려면 댓글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 번은 수강 신청 기간 체크하는 거를 못 하겠어가지고 수강 신청을 못 했어요. 그런 적도 있었죠. 방안을 진짜 실제로 빙빙 돌았어요. 그러면서 밤을 샜어요. 학교에도 안 가고 엄마한테 거짓말도 하고요. 근데 제 동기들은 되게 이상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전에는 되게 멀쩡하게 학교 다녔거든요. 겉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즈음에서 갑자기 얘가 바람처럼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돌아왔을 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너 그때 뭐 했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제가 편입 시도한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픈해요. 네, 저는 저의 학교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2학기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망쳤죠. 잘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과제를 받으면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근데 제가 그때는 신입생이었단 말이죠. 고등학생 때는 그렇잖아요. 학교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뭔가 휴학이라는 것도 선택지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도망쳐도 된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사 경고를 2번 받았고요. 그때 평점이 1.0이었습니다. 오. 1.0 1.0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약간 시력 측정할 때 네. 같은데요? 지금쯤 되면은 이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1.0 지금까지가 저의 올 내력이었어요. 뭐 저의 가장 최근 이야기죠. 한 2년 전, 1년 전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휴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 돌아와서 이제 재건을 했죠.
계절 학기를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저희 학교의 최대 수강 그 점수가 한 학기에 26학점인데요. 그거를 매일매일 채우면서 다녔고 오. 사실 성적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출석에만 진짜 열심히 할 정도로 이제 저의 기대치가 되게 낮았어요. 음. 근데요, 뭐 지금 사실 대본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보면요, 저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상이라는 치까지 그 안에 되게 많은 노력들이 숨어 있지만 어찌됐든 끌어올렸어요. 물론 이거를 되게 쉽게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바로 하면은 성적 바로 복구할 수 있지 이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든 버티면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 조교하잖아요. 말이 되냐고요. 1.0짜리가 조교하고 누구 시험 음. 감독하고 그럴 때 스스로 되게 기특해요. 아, 진짜 잘 버텼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때. 배운 것도 많았어요, 정말로. 음. 어때요? 한번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무슨 감정이었는지 공감은 조금은 가는데, 왜냐면 저도 저한테 벅찬 수업을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원어민 수업에서 특히나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저희 학교는 진짜 실제로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나 아니면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미 되게 능통한데 그냥 출석을 찍으러 점수를 그냥 받으러 학교로 온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려니까 내가 뭔가 틀렸을 것 같고 이미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틀린 거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 마음에 되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불안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서 그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것도 저는 힘들었어요. 제로님처럼.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어찌저찌 하다가 잘 마무리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감정이 뭔지 되게 이해가 잘 가서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로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었을 거고, 청취자분들도 사실 프롤로그부터 이렇게 7회까지 쭉 듣고 계신 분이면, 이렇게 제로님이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으셨다고 하면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음. 중간중간에 좀 어떤 불안이나 아니면은 그때 평범함과 이상함? 그때도 여러 번 힌트를 주셨고, 어느 정도 우울에 대해서나 아니면 무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지만, 사실 뭐 이렇게 평소에 목소리나 아니면은 모습 보면은 밝은 모습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혹은 이렇게 밝아진 모습으로 자신의 우울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아까 뭐 4년을 지나서 지금 훨씬 더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동시에 또 우울감이 밀려오는 상황들도 있을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내면에서 정리하고 동시에 좀 다독이면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심지어 지금은 마이크 앞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오신 과정에 좀 진짜 들으면서 되게 마음속으로 많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네, 고생하셨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었고, 어, 저도 아까 이제 미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에서 같은 우울을 좀 느낀 것 같긴 해요. 저도 언어과이기도 했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국어를 제가 못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거를 또 유머 소재로 활용해서 내가 이거 중국어과의 어몽길이다. 이거 나만의 이 루트를 발견해가지고 내가 졸업해본다 어떻게든. 하지만 결국엔 거쳐야 되는 필수 절차라는 것들이 있고 사실 저는 제로님과 다르게 제로님은 어떻게든 간에 그 1.0의 학점에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좀 거쳐온 과정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아직까지 그냥 덮어둔 상태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지금은 비록 그런 상태이지만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뭐 팟캐스트나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같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아무렇지 않게 넘겨낼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밝은 상상을 잠깐이나마 해봤습니다. 네. 음, 학교에 상담센터 같은 거 있으셨나요? 그쵸. 대학교 상담센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음. 일단 제가 1학년 때 학교 안 나갈 때 학교는 안 나가도 상담센터만 나갔거든요. 왜냐면 우울이라는 게 진짜 얘기할 데가 없어요. 맞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아니, 이 사람 내 말 듣는 거야? 솔직히 내가 내 말만 하고 그 상담사분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왜냐면 저는 10회 정도 상담을 했었는데 한 번도 안 운 적이 없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작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운 기억만 나고. 네. 어, 근데 그냥 그 꾸준히 무언가를 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얘기를 어, 할 때가 있는 거, 그것 자체가 돌아보면은 음, 되게 좋은 음. 기회였지 않았나. 음,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말하기 되게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상담센터 가기 전에 병원도 가봤어요. 음. 한 번 가봐서 약을 먹었는데 덜컥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정신과 약에 대한. 음. 이거 먹으면 사람 좀 멍해지고 멍청해진다. 맞아요. 감각이 무뎌진다. 음,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가기 전에도 많이 알아봤었고, 과연 내가 가도 될까? 혹시 이게 여기 진료를 받으면 뭐 보험이나 이런 거에 내역이 걸려서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어쩌지? 저 부모님 아직도 모르시거든요. 음. 정신과 간지. 아, 모르세요? 근데 아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솔직히 음. 부모님인데 어떻게 몰라요? 그쵸. 그 하나의 이상함도 사소한 것도 그쵸. 감지하시는데. 아시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저는. 어, 저는 그렇다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도 있고요. 음,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하루 종일 제가 잠만 잤어요. 음. 그래서 진짜 무서워진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거 보다. 그래서 진짜 겁을 집어먹고서 그 뒤에 안 갔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만 꾸준히 다녔었고. 근데 뭐 그때 그냥 제대로 얘기를 하고 약을 바꿨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이랑이랑 보통 저희가 나랑 코너는 이제 패널분의 고민을 음. 저희 남은 패널 두 명이 이제 음. 들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오늘 우울 선배라고 하셨으니까 맞죠. 오늘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저희가 질문을 선배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까 해요. 저랑 미영님이 나눠서. 미영님이 먼저 그러면은 우울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 해볼까요? 아,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엄청 무력감이 아니라 무기력함을 자주 느끼긴 하는데 그게 길어지진 않아서 우울증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걸 느끼는 친구들이 주변에 몇 번 있긴 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거를 사실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다기보단 좀 어려웠어요. 내가 이걸 얘기했다가 얘한테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우울한 것 같다, 우울증이 있다, 아니면 상담을 받고 있다, 병원을 다니고 있다 하고 얘기하는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친구한테? 네, 저 친구가 음. 나 되게 공부도 집중도 잘 안 되고 기분도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갔다 왔더니 맞다고 그래서 약 음. 처방받았다고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일부러 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려고 했어요. 아, 음. 진짜? 그럼 그래, 그거 먹으면 좀 괜찮아진대? 하고 일부러 좀 많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얘기부터 할 것 같아요. 오, 나한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 우울한 사람들은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이런 슬픈 얘기를 하면 분위기 다운되지 않아? 저 사실 오늘 이랑이랑 들어오면서도 아, 내가 이 주제를 선정해서 오늘 이야기가 진지해지면 어쩌나. 사실 아하, 우리가 약간 중간중간 깔깔웃고 이런 재밌는 팟캐스트인데 과연 이거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당시에 도움이 됐던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 음, 딱히 말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음. 그쵸. 그리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 음, 그때 제가 어떤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냐면 제가 과에서 한 명 딱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점점점 인간관계가 없어지니까 잘 다니다가 얘가 싹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근데 입학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잊었어요, 저를. 근데 한 친구가 이상하게 계속 문자를 주는 거예요. 잘 지내? 오늘 수업 안 나와서 걱정된다. 네 자리 잡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잊을만 하면 한 3달 정도에 한 번씩 그냥 제가 답장을 안 하는데도 문자를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진짜 은혜를 갚아야겠다. 왜냐면 저를 잊어주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저의 존재가 조금씩 흐려져 가고 있고, 저의 세계만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나마 안부를 물어줘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은 혹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저의 세계에만 갇혀 있잖아요. 음, 이게 여력이 안 돼요. 아하. 그 문자가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예. 우울한 사람들은 씻는 것도 힘들어요.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요. 그냥 너 생각나서 뭐 잠깐 풍경 보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저라면 그래서 아, 저는 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너 뭐야 힘내 빨리 힘내서 우리 빨리 학교 나와 왜 학교 안 와? 이렇게 다그치는 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아슬아슬한 선이 있기는 하죠. 아, 왜냐면 이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친구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음. 근데 동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고마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답장을 안 하면 이게 이렇게 보내는 게 싫은가? 부담스러운가? 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발을 좀 더 빼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맞아요. 그게 저도 저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너무 다그치면 또 싫기는 한데 그렇다고 잊지 않아준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딱 느낌이 어땠냐면 내가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내가 잘 이겨내기까지 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부모님 얘기도 제가 했었잖아요. 부모님이 제가 아마도 정신과 간 거를 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딱히 어떤 말을 얹지 않으셨다. 저는 그것도 되게 힘이 됐어요. 왜냐면 저의 학사 경고 맞으면 여러분 집으로 편지가 가는 거 아시나요? 우편이 온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호그와트 입학 편지 같네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너 한 번도 저한테 말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게 되게 고맙죠. 나중에 가서 이제 농담을 했어요. 그때 어땠어, 엄마? 기분 어땠어? 특별한 딸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를 미영님이 앞에서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순서를 주지 말고 그냥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로님께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실 되게 우울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 우울하지만 그것을 우울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상 누구나 다 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 같은 게 있다면 그거 한번 들려주시면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끝이 온다. 오. 이게 그때 당시는 되게 엄청 명확한 감정이 난 죽을 때까지 우울할 거야. 죽을 때까지 슬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끝내려면 그냥 뭔가 내가 빨리 죽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 되게 극단적인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저의 케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버텨보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감정이 이렇게 가위 자르듯이 이렇게 탁 잘리는 끝이 딱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어느 순간 나 그래도 행복하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정말로. 근데 저도 두려워하는 게 이게 우울의 시작도 다시 올 거란 말이죠, 제가 살면서. 저는 아직 애송이잖아요. 얼마 안 살았으니까. 앞으로 살면서 더 큰 시련들이 올 거고, 거기에 따라오는 우울한 감정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한번 그렇게 깊게 우울해보고 다시 일어섰으니까, 뭔가 그때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거 하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우울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가지고 사는 거래. 근데 저는 그 말을 좀 꼬아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혈압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일상생활에 그렇게 막 엄청난 해가 되지는 않아요. 약을 꾸준히 잘 챙겨 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관리하는 거고 그냥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까지 특별하고 그렇게까지 뭐 잘못된 건 아니다, 내가. 그냥 잘 데리고 친구처럼 살면 잘 보살피면서 살면 되겠다. 그리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그래서 저는 뭐 상담이나 정신과 가는 거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지금도 상담 받고 있거든요. 1학년 때 이제 1년 정도 상담을 받고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받는 건데, 저도 살짝 우울한 것 같다고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별 고민 안 하고 빨리 신청을 했거든요. 여전히 학교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지역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방문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벗어나신 분들, 졸업하신 분들 혹은
학교에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분들, 지역 상담센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어디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거든요. 아, 나 나아지고 싶다예요. 저는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생각보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세요? 아, 그렇죠.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 네. 그래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빨리 벗어나려면 잠 잘 자고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광합성을 좀 해주세요. 햇빛을 좀 쬐어주세요. 몸에.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리고요, 우울했던 기억도 언젠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 우울했던 공백의 기간을 제 자소서 소재로 써먹고 있거든요. 오호호. 아, 역경이 있었는데 그걸 그러네. 극복했다 이렇게요. 오. 솔직히 말해서 다들 뭐 처음부터 2점 몇, 3점 몇 이런 성적을 가지고 계시지 1.0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일단 여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저의 자부심입니다. 아, 이거를 극복했다는 거 음, 되게 잘 봐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오.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저의 서사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하기도 되게 좋은 소재일 것 같은데요. 내가 맞아요. 말이야. 저 얼마나 많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너 1.0 성적했니? 맞아. 보여줄까? 그런 이러면서. 식으로. 그럼요. 저는 벗어날 때 그리고 스스로 칭찬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상. 네. 왜냐면 자기 학대 같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루트에 빠지면. 아, 나 침대 밖에 오늘 한 발짝도 못 나갔네? 아, 진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나 오늘 물 한 잔 마셨네? 나 오늘 제 시간에 잤네? 이런 것부터 칭찬을 하고 하나하나 성취감을 쌓아 올려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저한테 도움이 됐던 방식을 말하는 거니까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엄청 주저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저의 경우는 저의 경우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까 앞에서 제일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울할 때 좋은 주변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우울한 지점을 어느 정도 넘어서서 우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주변인까지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 선배라는 타이틀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우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랑이랑. 이번 코너는요, 여러분의 사연을 받는 너랑 코너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핫빛, 조니오님, 파카님 이렇게 세 분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 사연을 같이 읽어보고 패널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드린 질문은요. 우울할 때 나는 감정에 푹 빠져들어가는 편이다. 혹은 감정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핫빛, 조니오님 두 분이 감정에 푹 빠져들어가는 편이라고 답을 해주셨고 파카님 한 분이 감정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패널분들은 어떠실까 좀 궁금해요. 미영님은요? 아, 저는 예리하신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는 쏙 빠져. 얘기하려 돼요. 했죠. 미영님은요? 아, 저는요. 일단은 방법을 찾아봐요. 옛날에 좋아했던 걸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러면 일단 좀 놓자. 재밌는 게 생길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왜냐면 옛날에도 계속 그래왔으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푹 빠져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둘 다 쓰신다는 네, 거군요. 이게 안 되면 일단 빠져나가려고 노력은 해볼 텐데 근데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타입입니다. 저는 감정에 푹 빠져들어가는 편이고요. 일단은 그런 감정이 들 때 최대한 그거를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우울할 때도 그냥 왜 우울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편이고요. 처음에는 좀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해결 방법으로 첫 번째는 진짜 일단 어떻게든 간단한 거라도 좀 움직이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설거지가 됐든 아니면은 뭐 잠깐 강아지를 만지는 게 됐든 일단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한테 계속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져요. 너 왜 우울한데? 하면서 왜 우울하지? 너 왜 지금 이러고 있지?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요. 가끔은 뭐 보통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면 짜증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저한테 짜증내다가 질려서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저는 질문과 행동 취하기로 많이 그런 감정을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빠져나오는 것까지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아직 애송이라서 그냥 아하. 묻어두는 편입니다. 전 좀 오. 무서워서요. 그냥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되면 어쩌지? 라고 저는 끝이 없어요, 그냥. 그냥 계속 들어가려면 계속 끝까지 들어가는데 끝이 오. 없어가지고. 끝없는 심해 다이빙이네요, 네. 진짜. 아니,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이? 근데 없어서 그냥 저도 그 미영님처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듬어 봅니다. 저는 좀 카페 나가서 바람 쐬거나 쇼핑하거나 사실 즉각적인 게 제일 좋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그쵸. 네. 네. 저는 그 몸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서 당이 충전이 되면 맞죠.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케이크나 아니면은 햇빛 쐬고 쇼핑하고 또 뭐 그런 것들 해요. 네. 다음 질문은요? 네, 다음 질문은요. 저희가 가장 최근 무기력함이나 우울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드렸었고, 핫빈님께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건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침대에 누운 채로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 있거나 게임 4~5시간을 하고 난 다음 우울감에 빠졌다. 시험이라는 고민을 잠시 제쳐둔 것에 대한 고통이 더더욱 크게 느껴졌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 유명한 글귀였는데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이라는 말이었는데 이거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지 않나요? 맞아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는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제 슬슬 몸은 핸드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핸드폰과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퍼뜩 다시 현실을 되돌아보면 내가 잠깐 밀어놨던 시험 공부와 과제물들이 그거를 마주하는 순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밀려들면서 우울감, 무기력함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막 진짜 짜증나는 게 시험 미뤄두고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것도 100%못 즐기잖아요. 맞아요.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것도. 맞아요. 진짜 깔끔한 마음으로 100% 즐기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찝찝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완전 공감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매 시험 기간마다 이러거든요. 매 시험 기간에 매 시험마다 이러는 것 같은데 저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중에 참 이게 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뒤에서 따라오는 조약돌로부터 도망가는 질주를 하고 있었다면 나중에는 그게 돌아보면은 시험 직전에는 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벼락치기를 하는데 거의 깔려 죽고 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완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저도요. 하루 종일 진짜 괴로워했어요. 너무 하기가 싫어서.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엄청나게 큰 몬스터잖아요. 시험 공부라는 게. 그렇죠. 그거를 하는 걸 포기를 하고 잡몹들을 잡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시험 기간에 이제 괴로움을 견디면서 뭘 했냐면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이나 뭐 일랑이랑 뭔가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인스타 업로드나 그리고 어쩐지 네. 뭔가 속전속결로 진행이 활발했죠.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도 좀 하고요. 이거 미룰 때는 뭐든지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두 분 시험 기간 때 우울해요? 저는 이게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시간 낭비할 바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지. 이런 식으로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험 기간에 특히 저는 벼락치기를 하니까 제 모습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 원래 안 맞죠. 이러는데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맞아요. 스스로에 대한 실망 이런 것도 좀 있죠. 그렇죠. 자책. 조니어님의 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잊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래된 사랑이 꿈에 나와 내 하루를 망칠 때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 되게- 돼요? 있으셨어요, 떡배님? 인생 경험이 많은 떡배님에게 물어봅니다. 제 인생 경험이 많군요. 제가 처음 하는 사실인데 저는 직접적으로 이런 사례는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연을 보고 우울감이 단순히 슬픈 기억으로부터만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기쁜 기억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소중한 순간들도 있는 거고 혹은 그런 거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처음에 먼저 했고 다르게 해석했을 때 이런 거는 사실 평소에 잘 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외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좀 계획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계획을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하루하루를 좀 규칙적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큰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와서 이렇게 잠식당할 때 전 되게 우울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죠.
맞죠. 큰 기억들. 맞아. 맞죠. 꿈이라는 게 또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꿈에서 어떤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아직까지 그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 그게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무력감이 오겠네요. 다음은 파카님의 순간입니다. 최근에 가장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는 4월달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복학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일들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해야 할 과제들과 읽어야 할 책, 써야 할 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과제 마감은 다가오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와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많았죠. 저는 관계에서 마음을 열고 안정을 찾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려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 힘들었다 하는 거는 조금 공감이 조금 힘들긴 하네요. 진짜 보면 볼수록 그 미영님은 정말 사람들을 좋아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뚝배님은 어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자리에는 최대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3일 동안 누워만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는 이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뭐 텀을 두고 이틀 사람 만났으면 3일 나 혼자 충전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공감이 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앞에 상황이랑 엮어서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저는 요즘에는 사람들과 인간관계 할 때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바쁜 상황이나 앞에서 말한 대로 시험 기간에 할 때는 계속 말하듯이 제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유가 없고 내 모습을 다 알려줄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닥치다 보면은 어차피 제 자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이제 저를 그렇게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약간 이해 갔어요. 저도 같은 생각. 왜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쨌든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적응하려면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맞죠. 그런 데서 저는 아직까지도 텀을 두고 사람을 만나는 편이기 때문에 겁나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총량, 일과 관계와 그런 거의 총량을 스스로 알아두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맞아. 감정,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감합니다, 진짜. 그죠. 네. 저도 공감합니다. 다음으로 드렸던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그 다음에 드린 질문이 울적해지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말, 노래, 물건, 음식 등등등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핫빛님께서는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무기력에 빠져도 그냥 산책이라도 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한다. 단순 무기력이든 우울감이든 뭔가 잘 집중 안 되거나 우울하다면 밖으로 나가서 10분이라도 와리가리 산책하고 오면 기분이 훨씬 나았다. 라고 해주셨어요. 다음은 조니오님의 답변이었는데요. 조니오님께서는 그 감정의 끝을 볼 정도로 극도로 우울해지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파카님께서는 저는 무기력해질 때 몸의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고만 싶고 그런데 또 제가 해나가야 할 일이 있고 저의 일상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 괴리감이 너무 커서 힘든 것 같아요. 올해 가장 크게 무기력했을 때에는 3일 동안 누워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침대를 빠져나와서 몸을 움직였어요. 테니스도 등록하고 산책도 하고 저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면 훨씬 낫더라고요. 친구랑 전화하면서 찡찡거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파카님께서는 그러면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일단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거, 그거랑 친구랑 전화하면서 대화하는 거, 내 감정을 좀 털어놓는 거, 이거를 가장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핫빈님하고 파카님의 공통점이 말씀해 주신 게 일단 나가야 된다. 그래야 좀 털어낼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맞아요. 분들도 그러신가요? 그쵸? 저도 액션 취약이라고 저는 아, 혼자서 그쵸. 부르는데 그런 것 같고 근데 아이유님도 옛날에 가수 아이유님도 비슷한 말 한 것 같은데요.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해질 때 일단 일어나서 나가서 설거지라도 해라. 그러고 나면은 뭔가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아질 때도 많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전 그 말 생각나요. 슬픔은 수용성이다. 아, 샤워하면 맞다, 씻겨 맞다. 내려간다. 맞아요, 저는 맞아요. 샤워 오. 많이 해요. 그래서 오. 좋은 방법인 것 이게 같아요. 되게 상쾌해지면서 새로운 챕터를 여는 느낌도 있고요. 그 얘기도 생각나요. 저는 진짜 밈 박사라서 인터넷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해요. 머리에서 계속 생각나는데 그 나 자신과의 싸움 있잖아요. 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한심해. 근데요, 사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으면 이긴 것도 나 자신 아닌가요? 아, 아, 그런 논리가
논리가 그거 되게 도움됐어요. 오. 뭔가 괜찮죠. 오, 지난날에 내가 너무 훌륭했던 거죠. 그래요, 맞아요. 어차피 나도 내가 이긴 건데 무슨 상관이야? 누군 오, 이겼네. 약간 그런 이런. 논리가. 그래요. 저도 밈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인터넷 너무 많이 쪽비님 해가지고. 진도 너무 느려요. 네. 빨리 근데 굳이 따라오세요. 배우지 마시고요. 따라가기 힘드네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두 번째 조니오님의 답변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자주 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냥 감정의 끝을 볼 때까지 그래 너 어떤 놈인가 한번 보자. 내가 끝까지 한번 가줄게 해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침잠하기도 하고 동시에 네 마치 그거를 약간 요리해서 소화시켜 버리려는 생각으로 많이 덤비는데 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처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감정을 정리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은 글 쓰는 거. 음. 블로그에 글 쓰거든요. 근데 비밀글도 몇 개 있어요. 음. 막 다 쏟아버리고 스스로 그러다 보면은 그 글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어딘가에는 털어놨잖아요. 일단 아무도 안 보는 곳이긴 하지만 저는 블로그지만 일기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친구하고 수다 떠는 거 전화로 찡찡거렸다고 하셨잖아요. 박하님이 그런 것도 같은 맥락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뭔가 털어놓기. 네 뭔가 언어로 형용화를 해서 내놓으면은 정리가 되는 느낌이 확 들어요. 비워냈다? 쓰레기통 이렇게 비우는 것처럼요. 이렇게 좀 끝까지 우울해져서 우울을 치유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이렇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서 웬만하면 빨리 재밌는 일 하나 만들어 오자. 아, 이렇게. 어떻게든 네. 전환의 계기를 네,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든 어. 해야지. 근데 너무 우울하면 눈물 나지 않아요? 그런가요? 근데 슬픔은 수용성 다시 나오지만 울면은 해결이 돼요 또. 오. 울면 후련해져요 또. 저는 약간 분노하는 편이라서. 그래요? 근데 네. 조니오님이 저랑 완전 같은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안 좋은 습관이자 오. 사실 저만의 독특한 방식이긴 한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그래서 음. 이 진짜 끝까지 갔을 때 악마랑 맞서 싸우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는. 근데 보스 몬스터 만난 근데 거죠. 이거를 이겨낸 기억이 한번 생기면요 진짜 이것도 약간 중독이 되는 것 같은데 음. 그러고 나서 찾아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거 딱 그 풀어내고 나서 만나는 그 찬란한 진짜 행복의 순간이 있는데 그거 약간 좀 중독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말하는. 저도 한번 한번 제 안에 맞아볼까? 악마와 한번 맞서 싸워보고 싶은. 그러고 나서 가을 풍경을 딱 봤는데 너무 또 그게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약간 좀 근데 그 같은 맥락 아니에요. 어차피 그 이긴 것도 뚝비님이고 그 뚝비님 안에 악마조차 뚝비님이었을 테니까. 그쵸. 네, 맞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드렸던 질문이 저희가 우울함이나 무기력함에 대해서 사연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우선 핫빛님의 사연부터 읽어보자면요. 타인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악순환에 어느 순간 빠져버릴 때 끝없는 자기 혐오와 우울감에 짓눌려 본 적이 여러 번 있다. 그게 소셜미디어가 됐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건네들었든 나보다 잘난 인간 혹은 잘났다고 생각지도 못한 인간이 나보다 잘 살거나 어쩌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내 처지와 비교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울감에 빠지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 옛날에 이거 열등감에서 얘기해보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비슷한 감각인 맞아.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열등감 팟캐스트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방 미역. 맞아요. 그때 그래도 저는 막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그 에피소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쉽지 않긴 하죠. 좀 간사한 마음이지만 별로 좋진 않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쟤보단 잘하겠지. 그래도 내가 쟤보단 잘났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있다.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순간을 볼 때 하는 순간이 오면서 나는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있었나? 하는 식으로 무기력함이 오기도 하죠.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우울이나 무기력이나 또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 또 이런 감정들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찌됐든 저는 찾아보면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울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요. 또 우울의 진짜 좋은 점이 하나.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 우울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전 진짜 좋거든요. 한 번도 우울증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랑 나 우울하다,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본 사람이랑 조언해줄 수 있는 깊이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울 선배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런 감정을 느끼실 때에서 더 잘 되고 싶다, 나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닐지. 그걸로 인해서
더 원동력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니오님 사연도 한번 읽어볼게요. 갈피를 못 잡는 나에게 길을 알려주고 사라져서 지금 내 덕에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 분야에서 유명해지면 어딘가에서 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의 내 위치와 괴리감에 괴로울 때가 있네요. 이것도 아까 핫빛님이 써주셨던 그 감정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위치와 그리고 현재 나의 위치에 대한 괴리, 여기서 나오는 우울감, 이런 괴로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나한테, 지금의 나에게 말을 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맞을까요? 네. 지금의 나라면 과거의 나한테는 어떤 말을 해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냥 기특하지 않아요? 어때요? 과거의 나? 뭐 어떤 시점에 나일지 모르겠지만 기특하긴 한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다 합쳐져서. 그냥 저는 그렇거든요. 그냥 어느 시점에 저희든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한테 말을 건다고 상상을 해봐도 아마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조니오님 사연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지점이 많아요. 사실 이 사연에서 보면은 인정 욕구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어디선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사회로부터의 인정 욕구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내 내면에서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실 우울감이랑 그 인정 욕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 조니오님은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인정받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걸 떠나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앞에서도 우울하실 때 끝까지 가신다고 한 것도 보니까 뭔가 내적으로도 항상 고민도 많으시고 자기 검토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연분이 되는 우울인 것 같아요, 이 경우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괜찮은 정도다. 약간 우울로 우울을 치유할 수 있다면 진짜 참신하긴 하지 않나요? 그 방법을 쓰고 계시다고 하셨죠. 자꾸 이렇게 무슨 약팔이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저 살래요. 얼만데요? 선제시.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파카님 사연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에너지가 소진돼서 무기력해지곤 했던 이유는 제가 제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가시돋친 말을 자주 했던 제가 생각이 나네요.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했고 모든 걸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는 좋은 말을 해줘도 나에게는 항상 비난하는 말들을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나에게는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상대에게 하는 말들이 진심이기도 힘들었어요. 그냥 좋은 말을 해줘야지 하고 했던 적도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운 좋게도 주변에 저에 대해서 진심으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다정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엔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아유 왜 그랬어 이러면서 귀엽게 봐주려고 해요. 그래서 훨씬 편안해진 것 같아요. 에너지도 이제 쉽게 소진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파카님께서는 나의 우울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거를 좀 써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더 돌볼 수 있게 되는 거,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너무 좋은 방식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막 요새 자존감 이런 얘기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자존감이라는 게 자기에 대한 감정인데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방식이 파카님은 어떻게 보면 남을 좋게 바라봐주는 나? 그런 거에서 자기 효능감? 그런 걸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나라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규정이 되는 거니까 남들에게 친절한 나, 그리고 나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고 진짜 남에게도 진심을 담은 조언과 말과 그런 것들 해줄 수 있는 파카님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내가 우울해졌을 때 감정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다정하게 대하려고 한다. 네. 쉽지 않은 자세니까요. 다정한 사람 진짜 최고예요. 맞아. 또 제가 아까 우울 선배한테 그 우울에 대해서 묻다가 왜 스스로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세요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파카님도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스스로 자책하는 게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하는지. 사실 그게 제일 저도 아직까지 힘들긴 한데 그런 점을 좀 깨달으신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요. 저는 계속 우울로 저를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제일 안 좋은 결과가 자기를 너무 자책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약간 상처만 내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저에게 이런 파카님의 방법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 분의 사연 받아봤었고요. 약간 공통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패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모두들, 아, 내가 너무 이상한데? 나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 왜 이런 생각하지?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똑같으니까, 그냥 우울감을 보살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든, 아니면 어떻게 잘 그렇게 상황을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 사연 너무 감사하고 또 우울에 대해서 일항이들의 사연도 듣다 보니까 확장된 느낌도 나고요. 동시에 아까 정리 안 됐던 게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네, 뭔가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인 우리랑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랑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랑은 뚝비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우울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울한 영화를 혹시 보시나요? 아니면은 아, 우울한데 무슨 우울한 영화야? 따뜻한 영화 봐야지 하시는 편이신가요? 궁금해요. 저는 따뜻한 영화? 그러니까 따뜻이라기보다는 그냥 즐거운 영화 즐거운 편인 것 영화? 같아요.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네네네. 가벼울 때도 있고, 네. 네. 저는 안 봐요. 아, 그냥 영화 안 보죠. 왜냐면 오. 힘이 없어가지고. 오, 그래서 예상치 전 영화는 못했는데. 네. 힘을 비축하고 나서 봅니다. 우문현답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진짜 안 사실 봐서. 이 질문을 꺼낸 게 저는 예전부터 사실 전자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우울한 영화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뭐 머시니스트 같은 영화도 좀 그렇고요. 뭐 그런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우울한 영화를 고른 다음에 독주 같은 거를 앞에 한 잔 둬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계속 보는데 보다 보면 진짜 너무 우울한 거예요. 영화 자체가 어떻게 우울하게 시작해서 우울하게 끝나지? 우울만 겪다가 영화가 끝나네 싶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쟤보다는 내가 낫구나 라면서 버텨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근데 요즘 좀 돌아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꽤나 저만의 독특한 재밌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무슨 심보인가 좀 싶어요. 그래서 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게. 그래서 최근에는 좀 그럴 때일수록 저도 미영님처럼 좀 기분 좋게 볼 수 있고 또 보고 나서 그냥 마음이 편한 것들에 기대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 커먼 커먼입니다. 커먼 커먼은 주로 가족 영화, 성장 영화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저에게는 우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준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울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우리랑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커먼이라는 영화는 어느 나라 영화인가요? 미국 영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커로 유명한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영화입니다. 2022년 6월에 개봉을 했는데 제가 개봉하자마자 영화관에 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앞에 얘기하실 때 저 무슨 생각했냐면 저번에 시험 기간에 초콜릿 쓴 거 드신다는 것도 그렇고 맞아. 독주도 그렇고 뭔가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즐길 줄 아신다. 커피도 아, 네, 다크 리터럴리 아메리카노 쓴맛으로 그래요. 드시네요. 네. 뚝배님은 찐이다 라는 아까, 뻘소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생 경험이 여기서 많다 보니 그런 건가요 혹시? 네. 네, 인생의 쓴맛을 즐길 줄 아는 뚝배님의 즐거운 영화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커먼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묻는 질문을 하는 라디오 저널리스트인 조니와 그의 9살 조카인 제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조니의 직업이 그렇듯이 조카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답을 받으면서 조카에게도 질문을 받기도 하고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질문이랑 대답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아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여기서 읊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장면 딱 하나만을 소개하면서 우리랑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장면은 외삼촌과 이제 조카가 결국에는 이제 이별을 하게 돼요, 마지막에. 근데 그러한 이별은 누구에게나 아프지만 이 둘의 관계가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나 돈독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이별이 아픕니다. 거기다가 9살이기도 한데 그 상황이 얼마나 이해도 가지 않고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꾹꾹 참아가면서 제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시를 두고 그래 괜찮아 하면서 뭐 머리 쓰다듬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삼촌 조니는 조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에게 해주는 말이 담긴 컷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장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숲에서 찍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난 괜찮아요를 외치는 제시에게 조니는 안 괜찮아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제시는 난 괜찮아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조니는 회복 구간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안 괜찮아도 되는 거야. 화나도 되고 슬퍼도 되고 낙심해도 되고 그냥 당황해도 되고 그래도 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조카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꾹 참으면서 난 괜찮아요를 연신 외칩니다. 이에 조니는 그래 알았어. 근데 안 괜찮을 땐 허공에 그냥 발차기 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 라고까지 거듭 말하는데요. 제시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절규에 가깝게 괜찮아요를 외칩니다. 조니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난 안 괜찮아를 본인이 직접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봐 나도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당연한 반응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초가 지난 뒤 제시는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나 안 괜찮아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주는 재밌는 3초는요. 아 진짜 거지 같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거지 같을 수가 있어 라고 외치기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진짜 거지 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를 함께 외치는 조니와 제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포옹까지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울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기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안 괜찮을 때 이상하다고 숨기고 그냥 묻고 갈 것이 아니라 나는 안 괜찮다고 세상 사람 모두에게 소리칠 수 있을 정도의 솔직함이 동반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또 우울은 불 보듯 뻔하게 원인을 잘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원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는데도 마음 한쪽이 아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저희는 타인의 우울을 의도치 않게 흡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의 우울이 혹은 내가 그냥 괜찮지 않은 상태가 나의 잘못만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발차기 하며 날려보내야 할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슴속에 깊이 숨겨두고 묵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괜찮아지겠지. 미래는 밝을 거야. 하면서 다독이는 것도 꽁꽁 숨기는 것도 나를 지키는 방법이겠지만 내 상태를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코인 노래방이든 바닷가든 산 정상에서 외치든 방문을 꼭 닫고 소리를 질러도 상관없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나 안 괜찮아 한번 소리 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응어리가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겠네요. 네, 지금까지 뚝비의 무리랑이었습니다. 저는 박수밖에.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잘 하셨는데요.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영화 장면 말하는 게 이상하게 약간 머리에 그려지는 거 알죠? 맞아요. 저희가 음성 매체니까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지만 저는 그거를 충분히 뚝비님이 말로써 다 만회하셨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들으면서. 맞아요. 슬프기도 하면서 동시에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이의 슬픔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네. 혹시 참. 그거 아세요? 저 또 인터넷 중독 얘기해도 돼요? 하죠. 유튜브에 보면 요새 옛날 동물농장 얘기를 많이 KBS 올라와요. 옛날 동물농장 네. 얘기. 그 중에서 응도라는 아기가 요새 인기가 좀 많은데 그 응도라는 아기가 강아지를 그러니까 임시 보호를 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잠깐 동안 정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막 그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너무 씩씩하게 잘 가 하고 이제 차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다 흔들었는데 가니까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 영화 장면과 겹쳐 보이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감정을 뭔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아요? 이런 때 우리는 어른임에도 많지 않아요? 뭔가 나 안 괜찮고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은데 너 오늘 좀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이러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나 괜찮아 하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 근데 조금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용기? 이거를 이 영화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아까 제로님 나랑에서 그 어린 시절 우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 생각을 또 한 것 같아요. 내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조니 삼촌 같은 사람이 너는 괜찮니라고 물어봐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주변인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우울함도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나는 안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냥 참고 꾹꾹 눌러오지 않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네, 이런 주변인이 있었던 제시가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요. 조니 같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혹은 가끔은 내가 제시 같은 아이에게도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패널들 혹시 말하지 못했던 어떤 제시 같은 이야기 있었나요? 난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했던 것들. 말해놓고 저도 생각 중이에요. 이게 뭔가 딱 저 항상 떠오르는 게 없네요. 뱉어요, 그렇죠. 항상. 저 그런 거 있어요. 저 학교에서 일하는데 무슨 일이든 다 괜찮고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끔 안 괜찮을 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퇴근 시간 되면 안 할래. 나 학교 가기 싫어. 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가는 거 지긋지긋해 하고 말하고 싶네요. 두 분은? 저는 뭔가 집에서 음. 집안일 같은 거를 이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는 편인데 가끔은 저도 일이 많고 하다 보면은 막 그거 못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무리하면서 그거 다 하는 편인데 그럴 때 진짜 괜찮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데 안 괜찮아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순간들 상당히 많거든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근데 뭐 괜찮아요 라고 안 돼, 안 돼. 안 괜찮아. 말을 하세요. 많이 하지만 네 가끔은 안 괜찮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저도 그래가지고. 그죠. 안 괜찮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또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면 안 괜찮다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네. 다 같이 안 괜찮아를 외치면 좋아요. 마무리. 제가 맨날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예스 건배사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같이 안 괜찮아를 합창하면서 우리랑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안 안 괜찮아! 방금 너무 처음 들어갔는데요. 거기. 네. 그럼 마무리 멘트 해볼까요? 지금까지 뚝비랑 제로랑 미역이랑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이랑이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괜찮아.